우연히 선배의 아내와 둘이 마주 앉게 된 상황. 형수는 내 말 한마디에 항상 웃어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형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 지냈죠. 정태 씨는요?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홀로 방황 중이에요. 이제 완전 호라비 분위기 물씬 풍기죠. 형수가 웃음을 터뜨리며 정태 씨는 언제나 유머가 넘치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 같은 미인 아내를 얻은 동식 선배가 정말 부러워요. 형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당장 데려다가 평생 떠받들고 살 거예요. 미인이라니. 정태 씨, 오늘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 멀미 나겠어요. 형수님, 그러면 다른 여자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다른 여자요? 내 주변엔 다 유부녀들 뿐인데. 어떡하죠? 유부녀라니요. 요즘 아줌마들은 남편 따로, 연애 따로 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중에서 총각 애인 찾고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결혼 안 한 총각이 벌써부터 유부녀 타령이라니. 왜 이러세요, 도대체? 형수의 웃음이 멈추지 않으며 분위기가 더 가벼워졌다. 정태 씨, 그만 좀 던져요. 정말 궁한 거 아니죠? 형수의 웃음소리에 나는 그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궁하다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져서. 형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며 말했다. 정태 씨, 그런 말 듣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치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런 걸 느낄 만큼의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수님과 대화라도 하는 게 위안이 되는 거죠. 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후 조금은 농담처럼 말을 이었다. 그럼 이제 유부녀 찾지 말고 총각들끼리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될 거니까. 나는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형수에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했을 텐데요. 형수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는 제발 유부녀 타령 좀 그만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인생의 고수도 아니니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고요.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는 다시 한번 웃었다. 알았어요, 형수님. 이제 제대로 좀 생각해 볼게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정태 씨도 진지해지세요.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웃음 속에서 서로의 시간을 조금 더 즐기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총각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대학 시절부터 친형처럼 따랐던 선배와 함께 강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는 총 3명이었고 그중 2명은 선배였으며 둘 다 유부남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는 강릉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는 최고였죠. 둘째 날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며 바람을 쐬고 경치도 즐기면서 낚시의 묘미를 만끽했습니다. 낮에 잡은 고기를 회로 썰어 먹고 매운탕을 끓여 술을 곁들였더니 그야말로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셋째 날 해수욕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고 파라솔 아래서 시원한 맥주를 들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왼쪽을 돌려보니 선배 아내가 물놀이 후 쉬고 있었는데 잠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가 강사로 10년 넘게 활동한 그녀는 몸매 관리가 완벽 그 자체였죠. 순간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멋졌거든요. 그 후 오후쯤 물놀이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우연히 텐트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배 아내가 피곤해서 혼자 잠시 누워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멍하니 서서 쳐다보게 됐죠. 그녀는 나를 보고 눈을 마주치더니 웃으며 왜 이렇게 쳐다봐? 라고 묻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고 급히 자리를 뜨며 조금 더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선배들은 밤낚시를 떠났고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저와 선배 아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둘만 남자 뭐. 술 마시며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육아로 힘들었던 이야기부터 서로 남편들에 대한 험담까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다른 선배 아내는 너무 피곤해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선배 아내는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결혼 언제 할 거야? 솔직히 저는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웃으며 나도 결혼이 늦었거나 다른 남자 만났을 수도 있었지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흐르고 그녀는 또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해수욕장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 왜 자꾸 훔쳐봤어? 라고 장난스럽게 묻더군요. 순간 저는 좀 당황했죠.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눈이 가서 봤어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갑자기 그럼 어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저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그때 본 소감이 어땠냐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래도 솔직히 답했어요. 훌륭하고 좋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그럼 바닷가 산책 가자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죠. 결국 우리는 밤늦게 해변을 따라 걸으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렇게 특별한 밤을 보내게 되었죠. 여행이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동식 선배가 다시 술 한잔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외로 요가 강사인 형수도 함께 나왔죠.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한 시간은 7시, 8시쯤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 장비가 고장나서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에 선배는 급히 자리를 떠야 했죠. 잠깐만 다녀올 테니 너희는 계속 먹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선배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형수와 둘만 남게 된 저는 조금 어색한 기분에 몇 마디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죠.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반말로 물어왔습니다. 너 애인 아직 안 만들었어? 왜 이렇게 사냐? 이어서 괜찮으면 내가 예쁜 요가 수강생들 소개시켜줄게. 라는 말을 하더군요. 자연스레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어느덧 술기가 오르면서 서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 10시가 되자 선배는 연락도 없고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장비 다시 세팅해야 해서 새벽까지 늦어질 것 같아. 형수랑 재미나게 놀다 집에 바래다 주면 돼.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 형수와 함께 일식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형수가 나 아직 안 취했으니 더 놀고 싶다며 노래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둘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보름쯤 후 또 한 번 동식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당금해 놓은 복분자 술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서 한잔 하자며 부른 거였죠. 평소 잘 부탁하지 않던 선배의 요청에 그동안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오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형수가 아무렇지 않게 정태 씨 왔어 하며 맞이해 주었고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음식과 술이 마련된 자리에서 3명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후 동식 선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나랑 형수는 결혼 12년째인데 결혼 초에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 성격 차이, 생활 방식 차이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쇼인 도부부처럼 살게 되었지. 그 후 아이를 위해 참고 서로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혼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의아해했죠. 그런데 선배가 분위기를 바꾸려던 찰나 갑자기 진실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진실게임? 이라고 말했지만 형수가 왜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라며 자꾸 하자고 해서 결국 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진실게임. 몇 명 만나봤냐?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냐? 그 같은 뻔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죠.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형수 같은 여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갑자기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며 자리를 떠버렸죠. 3년이 지난 지금도 동식 선배와 형수는 여전히 쇼인 도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지만 그때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 이후로 동식 선배와 형수와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의 진실게임 이후로 선배와 형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날의 대답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술기운도 있고 분위기도 익숙해지면서 편안하게 대답한 것이었지만 그 말이 진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와 형수는 여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수는 여전히 예민하고 자주 피곤해 보였으며 선배는 그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언급도 가끔 나왔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어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선배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랑 너랑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돼.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때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형수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때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지나면서 그때의 일들은 점차 잊히는 듯 했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날의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형수와 내가 나눈 이야기들이나 그날 선배가 던진 그 질문들은 계속 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죠. 그때는 그냥 그런 일이었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결국엔 모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선배의 집에 가게 되었고, 형수와도 자주 얼굴을 마주쳤지만, 그때처럼 서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선배와 형수는 여전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조용히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며 다시 나만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게임이 끝난 후 그들이 나에게 던진 질문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일상 속에서 나와의 관계는 간헐적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이 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